여러분 안녕하세요. VJ 핫 이슈 남궁유지입니다. 4월 아름다운 꽃의 계절이 가고 5월 실록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5월 하면 고마움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선생님, 부모님, 또 아이들, 친구들까지 주위에 고마운 사람들이 떠오르는 계절입니다. 이번 주에는 그 소중한 분들에게 전화 한 통, 또 다정한 커피 한 잔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VJ 핫 이슈도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이번 한 주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슈부터 함께 하시죠. 한 주간의 행복한 소식들 이슈에서 만나보시죠.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OECD 국가 중 저출산국 1위. 요즘 저출산 문제는 사회적 문제를 뛰어넘어 국가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함께하는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 충남지회가 지난 25일 저소득 미혼모, 난임모 지원을 위한 나눔 장터를 개최해 화제입니다. 이번 행사는 출산 감동 릴레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동시 개최됐으며 생활 육아용품 등의 기증품 판매, 연예인 소장품 경매, 각종 공연, 페이스 페인팅 등의 다양한 참여용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는데요. 아기 키울 때 사용했는데 지금은 아기가 커서 필요하진 않지만 버리기 아까워서 오늘 이 나눔장터에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볼 수 있는 동화책과 생활용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좋고요. 또 이곳에서는 수익금을 좋은 곳에 쓰신다고 하니 사면서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날 나눔장터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약 7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 수익금은 저소득 미혼모, 난임모 의료비와 자립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산 감동 릴레이 캠페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계속 진행되며 참여 방법은 ARS 060-700-1273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수신란에 샵 7325를 입력하고 문자 전송하면 3,000원이 기부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의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출산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어 미혼모, 난임모들에게도 작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기와 함께 오감 발달 수업에도 참여하시고 또 마당에 있는 나눔 장터에도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나눔 장터를 이용해서 발생한 모든 수익금은 미혼모라든지 고위험 산모, 난임모를 위해서 전액 기부가 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임신, 출산, 육아용품 및 생활용품을 기증받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나눔 장터입니다. 출산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미혼모, 난임모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기부 캠페인의 일환으로 나눔 장터를 운영하여 기부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출산율 향상에 노력하고 가족보건위원회에서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전 직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지난 4월 19일에도 한 강연장에서 대전광역시와 함께 저출산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알아보는 현장 토크쇼가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 진행되었는데요.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출산율과 고령화 문제, 벼랑 끝에 몰린 한국의 인구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대안점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임산부들과 가족들, 시민들이 함께한 뜨거운 토론 현장, 출산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사회적 단면 과제인가를 입증해주는 한 단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요, 배추와 열무에서 찾아가는 현장 토크라 해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정부 정책상 현장 토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워킹맘과 아빠들이 함께하는 행사로 한번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배추와 열무는 야채 가게가 아니고요. 뱃속에 추억을 담고 열심히 아이를 무럭무럭 키우자는 뜻에서 만든 배추와 열무입니다. 저희 배추와 열무는 지금은 현재 임산부를 위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산모대학이나 태교 아카데미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태교하면은 다 중요한 건 알고 있지만 대전에서는 태교에 대해서 강의하는 곳이나 가르쳐주는 곳이 없어서 저희 배추와 열무는 앞으로 태교에 대해서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전시의 엄마들에게 더욱더 널리 보급화하는 태교 아카데미가 되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그 저출산에 대해서는 가장 큰 것이 경제적인 요인하고 그다음에 여성의 사회 진출이 가장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회 진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출산 현상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요새 그 출산 휴가를 길게 받는다든가 그런 혜택을 받는 경우가 전문직 여성이나 또는 직업적으로 이렇게 보장이 돼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런 혜택을 많이 못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주나 그런 데서 이 저출산에 대해서 또 출산하고 가정하고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물결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거를 채택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나 이런데 국가가 뭐 세제 감면 혜택을 준다든가 이러면서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출산하고 또 직장하고 이거를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구축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남편의 부분이죠. 그래서 자녀 양육이 여성의 역할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남편도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남편도 어느 정도의 유급 휴가를 좀 뭐 아까 어떤 엄마는 100일 정도는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좀 제도적으로 정비가 된다면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한 5월이 시작되는 한 주. 특히 이번 5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관광 주간이어서 많은 가족들이 함께 여행하기 좋은 시즌인데요. 아이들과 함께하면 좋은 체험 세상. 이슈앤이슈에서 추천해드립니다. S본부 동물농장에 나와 더 유명세를 떨친 앵무새 고은이 기억하세요?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앵무새, 앵무새 군단이 떴습니다. 청주에 위치한 앵무새 나라, 앵무새와 직접 소통하고 다양한 체험 문화를 가질 수 있어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무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줄 행복한 세상들. 이번 5월엔 아이들의 행복을 지켜주세요. 이곳 앵무새 나라는요, 앵무새들이 약 한 2천여 마리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특징이라 하면은 앵무새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수백 마리가 날아다니는 공간에 함께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앵무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이렇게 미니 동물이라든가 토끼, 다람쥐 여러 가지 동물들과 함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곳 앵무새 나라에서는요, 앵무새들을 가두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람과 동물이 동떨어진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앵무새 나라는 직접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새들과 사람이 그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직접 만져보고 먹이도 주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앵무새들은 사람들이 흔히 새들이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앵무새들은 좀 달라요. 지능이 보통 3살에서 4살 아이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요. 낯선 사람, 뭐 자주 보는 사람을 구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 먼저 손부터 밀면은 그거를 좀 많이 무서워하고요. 경계를 해서 무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앵무새를 만지거나 체험해 볼 때는 반드시 여기 있는 관리자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안전하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새를 그냥 관람만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이렇게 마술쇼도 하고 풍선도 주고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뿌듯해요. 4월 23일이 세계 책의 날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책의 날을 기념해 지난 23일 대전시 한 서점에서 시인 오병훈 저자의 사인회가 진행되어 화제를 모았습니다. 대전일보 신춘문예인들의 모임인 대일문인협회 출신인 오병훈 시인은 시집과 장미꽃을 지영민에게 선물하며 책의 날을 기념하고 사인회를 함께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책을 안 읽는데요. 그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안 읽는 민족이랍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더욱 이 좋은 날 밖에만 나가시지 말고
주변 찾아보면 좋은 책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계절에 책도 좀 읽어주십사고 부탁드립니다. 오병훈 작가님 시집, 그러니까 세계 책의 날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사실 무료로 주신다고 하셔서 사실 왔어요. 오병훈 작가님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요.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젊으시고 빨간 스케이트 이 시집 자체가 왠지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이제 희극이라는 그 글이 있어요. 제가 또 시나리오 쪽에 관심이 있어갖고 특별히 이제 그걸 또 좀 읽어보려고 여기 또 왔습니다. 빨간 스케이트는 저희 아버지에 대한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쓴 시인데 제 시들 중에서 가장 그 이미지가 선명한 제목이어가지고 빨간 스케이트로 했습니다. 시 제목을요. 부산역이라는 시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제가 대마도 여행을 어머니랑 처음으로 해외를 가봤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인상 깊은 말씀하셨는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씀하셔가지고 그 시가 가장 애착이 갑니다. 그래서 그때 그 추억이 가장 좀 아련하면서 슬프면서도 기뻤습니다. 제 시는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감성적으로 따스함을 전하는 데 주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를 읽고 만약에 그 따스함을 느끼신다면 제 시를 쓰는 그 목적이 달성된 것입니다. 대전에도 소극장이 많이 생겼습니다. 주로 원도심에 집중되어 있는데 반해 요즘은 서구에도 하나 둘씩 소공연장이 생기고 있는 추세인데요. 작은 공연장 안에 젊은이들의 열정과 한의가 느껴지는 인디밴드의 무대는 물론 뮤지컬까지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소극장 무대. 이번 주말 여러분도 소극장에서 행복한 공연에 취해보시면 어떨까요?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제 공연을 보러 왔는데 서울 공연을 이제 잠깐 쉬고 있어서 그래서 대전 공연을 이제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또 그리고 이 공연장도 한번 대전에 있는 공연장도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같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정말 연극 제목처럼 언제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요? 라는 제목처럼 매 순간 매 순간 행복한 순간만 가득했고 정말 웃음이 빵빵 터지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네 배우들과 함께한 2시간 그 공연과 스탠딩 콘서트까지 정말 신나는 공연이었습니다. 생동하는 그런 공연이 뭐가 없을까 하고 제가 직접 대학로 또 홍대 등등 직접 가서 공연 관람을 좀 하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김인성 연출님인데 이 김인성 연출님은 현재 뭐 이문세 씨라든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든지 모든 음악 연출을 하셨던 분이 직접 이 뮤지컬을 창작을 하시고 만들었던 그런 부분이셔서 그 믿고 또 작품을 봤더니 너무 좋고요. 실제로 2008년부터 지금 작품이 공연이 되고 있는데 지난달까지만 해도 전국 5군데 공연장에서 올려졌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대전에서 한번 올려보고자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평생 교육지 대계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공부는 평생 동안 우리의 계획 속에 함께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요즘은 이 평생 교육이 일자리 창출에도 이어지면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 화제 현장 VJ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VJIDCU 서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평생 교육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학교 교육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 동안 받는 교육을 통틀어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부에는 나이도 정도도 없다고 하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혹시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만약 내 삶을 윤택하고 좀 더 멋있게 만들고 싶다면 오늘 저와 함께 평생 교육 알아보시죠. 공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대전 시민대학을 찾았습니다. 900여 개의 다양하고 개성 있는 강좌들이 시민들의 학구열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살면서 꼭 한번 배워보고 싶었던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말고 대전 시민대학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의 중이셨나 봐요. 예. 상당히 바빠 보이시더라고요. 네네. 들어보니까 이번에 대전 시민대학이 개강을 했다면서요. 네네. 저희 대전 시민대학은 지금 3년 된 기관으로서 저희 대전 시민대학에는 많은 학습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전 시민대학은 대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구 충남도청사를 활용해서 저희 백야관, 장암관,
그리고 단체관 건물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 학기만 해도 930여 개 강좌 그리고 15,000여 명의 학습자가 참여하여서 음악, 공예, 미술, 요리, 직업 파트 등 많은 강의들을 이수 중에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또 학생 수도 굉장히 많네요.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 생긴 강의나 혹시 수강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강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전시민대학에는 그 음악이나 미술, 공예 같은 우수한 강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 고전 읽기, 책 읽기 운동이라고 해서 많은 유명한 저자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는 특강 형태의 강좌도 있고, 대전 지역 11개 대학이 모여서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연합교양대학이라는 강좌가 있는데, 이 강의를 통해 대전 전 지역의 학생들이 이 단체관에 모여서 교양 수업을 듣는, 그럼으로써 학점 이수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훌륭한 강좌도 열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민대학은 고용노동부와 연계해서 수강생들의 취업까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 교육을 통해 고객센터 전문 상담가를 양성하고 발굴한다고 합니다. 강사와 수강생들 모두 열정적인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죄송하지만 이곳 강의실에서는 어떤 수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여기는 고객센터 전문 상담소 양성 과정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보니까 이 수강생분들과 의사소통이나 대화를 참 이렇게 유드럽게 부드럽게 잘 하시더라고요. 어떤 수업이 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고객 상담사 양성 과정은 고객한테 원하는 어떠한 정보라든지 모든 부분을 우리 지금 전문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맞춤형으로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 과정을 배우고 있는데, 제 수업은 그 일환으로 일단은 내 자신을 탐색하고 좀 더 변화하고 고객한테 다가가기 위한 어떤 준비 작업으로 기초가 되는 것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보니까 또 아름다우신 분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이곳에서 수업을 듣게 된 뭐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맨 처음에 이제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좀 거기 일에서 나와갖고 쉬고 있는 도중에 TV 이제 자막으로 학습자 모집 공고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한번 이 일도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이제 호기심, 관심 그런 정도로 신청하게 되었어요. 염색 강의가 한창인 강의실을 찾았습니다. 천에 화사한 색을 염색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수강생들. 스카프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실용적이고 재밌는 강의로 주부님들에게 단연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많은 분들이 재밌게 수업을 듣고 계세요. 네. 이곳에서는 어떤 수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저희 이제 강좌명이 나만의 멋진 생활 염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염색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많은 것들 또 염색하는 거에 있어서 가르치실 텐데, 혹시 좀 중점적으로 수업하실 때 좀 가르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실생활에 활용해야지 더 득이 되잖아요, 배우면.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수업하고 있는 게 이제 스카프 염색하거든요. 네. 예, 어른들이 다 스카프 좋아하셔서 스카프하고 또 이제 홀치기 지금 이제 수업하는 게 염색이지만 염색에 이제 다양한 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는 기법, 이제 치면 다양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찾은 강의는 나무를 이용해 가구나 소품을 만드는 목공의 강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보니까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이 수업을 듣게 된 뭐 계기가 있을까요? 저희 집에 제가 만든 가구를 놓고 싶어서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와, 근데 그런 건 좀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문적이지 않아도 취미로 하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재밌어요. 재밌다고 하셨는데 수업을 좀 들어보고 목공을 좀 해보니까 직접 해보니까 좀 어떠세요? 생각보다 많이 어렵진 않았고요.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접 만든 거를 제가 집에 놓을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목공에는 섬세하고 또 정교한 작업이 필요한 작업인데요.
나무를 다듬고 깎고 조립하고 정말 손길이 많이 가네요.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계신데 과연 어떤 작품이 탄생할까요? 지금 앞에 아주 멋진 선반이 놓여 있는데 이게 뭐 만드시는 거예요? 네, 2단 서랍장 만들고 있어요. 아, 2단 서랍장. 네. 지금 이거는 어떤 단계인가요? 밑에 이 받침대를 완성하고 있는 단계예요. 야, 근데 보니까요. 이 실력이 그냥 수준급이세요. 어디서 또 목공 좀 하셨나 봐요? 이번이 처음인데 진짜요? 집에서 못질 좀 해서 네, 이 정도 와서 해보니까 재밌네요. 그래요. 그럼 이렇게 목공 수업을 듣게 된 뭐 계기가 있을까요? 집에서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집안을 꾸민다는 거, 그거를 이제 가구로서 한번 제가 이제 취미로 다른 것들을 하고 있는데 같이 원목하고 접목하고 싶어서 말씀에서도 그냥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냄새가 막 흘러요. 네. 수업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교수님이 쉽게 잘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도 수치 재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데 같이 해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멋지게 만드셔서 아주 쓰임새 있게 쓰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제가 여기 와 보니까 무슨 목공소에 온 줄 알았어요. 이곳에서는 어떤 수업을 하고 계신가요? 이곳에서는 원목을 주제로 해서 집안에 필요한 가구나 소품들을 제작하는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또 제 귀가 또 솔깃해지면서 막 하고 싶은 열정이 샘 솟는데 저 같은 초보자들도 좀 쉽게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실제로 계신 분들도 다 집에서 어디 해보신 분들이 아니라 처음으로 여기 오셔서 교육을 받기 시작한 분들이라서 뭐 초보자가 오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 같은 초보자들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수준급의 가구도 만들 수 있고요. 네, 좀 배우시고 나면은 뭐 침대라든지 여러 가지 수준 있는 가구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좀 배워보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저도 한번 목공예에 도전해봤는데요. 목공예는 처음이지만 이거 정말 매력이 대단한데요. 제가 이재야 원장님을 뵀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미리 좀 시민대학을 둘러보고 왔는데 남녀노소 불구하고 이 학구열이 정말 뜨거우세요. 이렇게 점점 시민대학이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생활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또 자기 능력을 발전시키고 싶은 그런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전시민대학에는 시민들이 원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풍부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시민대학의 매력과 장점이 자꾸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고 있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재밌고 또 유익한 수업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원장님께서 시청자분들께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수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전시민대학 프로그램은 100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워낙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 자신도 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의 경우는 그림도 하고 싶고 또 작곡도 배워보고 싶고 목공도 하고 싶고 그런데 대전시민대학은 소수의 분들이 원하시는 프로그램들을 다른 곳에서 찾기 어려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본인이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도 등불 같은 존재, 소금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어려운 상황이면서도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기탁하는 독거 어르신들,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본인의 얼굴도 알리지 않은 채 꾸준히 기부하는 기부천사들, 또 우리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서 손도 잡아주고 말동무도 되어주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오늘은 이렇게 봉사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을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VJ 하디슈 리포터 박은미입니다. 국내를 막론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봉사를 실천하시는 분들을 만나고자 하는데요. 더위와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를 실천하시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 따뜻한 봉사의 현장 속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봉사를 실천하는 국제 봉사단체의 축제의 현장을 찾았는데요. 한 해 동안 실천한 봉사활동을 결산하고 봉사자들 간의 화합을 위해 마련된 행사라고 합니다. 신명나는 개막 공연 구타로 그 막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현장 자체가요 축제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모이신 이유가 있나요? 네, 오늘은 그 국제 노타리 3680 지구 노타리안들이 한 해 동안 각자 봉사해왔던 일련의 과정을 힘들게 해왔을 것입니다. 그 클럽을 대상으로 시상도 하고 노타리안들이 만나서 축제의 분위기와 즐겁고 기쁨의 만남의 장을 이루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제 봉사단체라면요 그 규모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올해 혹시 하셨던 봉사활동 있으셨나요? 3680 지구 내 대전 충남을 통틀어서 대상 클럽이라는 영예 대상을 받게 됐는데요. 저희 클럽에서 한 거는 창립 이래 인터랙트 대전 체육 중고등학교를 창립했고 대학교에는 노타렉트라고 해서 대전 충남대학교 사회체육교육학과를 노타렉트 미래의 사회 봉사인들을 창출해냈고요. 이어서 연말에는 어려운 독거노인과 차상위 계층들을 위해서 김장봉사를 영부인들과 함께 김장봉사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나눔을 같이 했고요. 또 1월 달에는 연탄봉사를 해서 어려운 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어려운 곳의 차상위 계층들과 같이 나눔을 같이 했습니다. 봉사로 뭉치셔서 그런지 얼굴 표정들이 다들 밝으시더라고요. 혹시 앞으로의 그런 봉사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노타리가 추구하는 초화의 봉사를 실현하는 국제사회봉사로 소아마비 퇴치가 있고요. 국내적으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련의 행위들, 봉사활동들을 어려운 독거노인과 그리고 정부에서 혜택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 또 탈북자들 등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우리 사회가 따뜻하고 지역사회의 온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계속해서 수행할 거고요. 나눔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끝까지 나눔의 실천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상을 구하지 않는 봉사는 남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한다.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인 간디의 명언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어린 학생인데 여기에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저희 학교가 이 단체랑 협약을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이 단체를 통해서 제가 독일에 갔다 오게 되었어요. 그 인연으로 제가 여기 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참여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독일에 갔다 옴으로써 일단 언어도 공부할 수 있었지만 문화를 배움으로써 새로운 문화도 경험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 나라에서 추구하는 글로벌 인재라는 상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정말 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혹시 어떠한 봉사활동 하고 싶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영어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통해서 이 계획을 널리 알리면서 홍보를 하고 또 소아마비 환자들을 위한 캠페인 같은 걸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멀리서 봐도 확 튀어요. 네.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것은 교환학생끼리 갔다 온 사람들끼리 서로 교환을 해서 하나의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하나의 그런 표징과도 같은 거네요. 네네네. 그런데 여기 이런 봉사단체에 이렇게 참여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 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제 마음이 뿌듯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참가하겠습니다. 네, 대학생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봉사활동 계획이 있으신가요?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희 대학교 안에 있는 봉사 동아리에 가입을 하여 봉사를 먼저 할 계획이고요. 아무래도 제가 꿈이 통역사인데 그 꿈이
꿈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계기가 돼서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신가요? 네, 저는 미국에서 왔어요. 아, 미국이요? 네. 그렇다면 미국에서 이곳 한국까지 오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한국어로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네, 한복이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오신 건가요? 저는 호주라는 나라에서 왔고요. 멜버른이라는 도시에서 왔습니다. 이제 외교관이라는 꿈을 찾아가고 싶어서 한국으로 온 계기도 있지만 제가 옴으로써 다른 학생들도 한국으로 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한국 문화를 좀 더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아까 보니까요, 많은 교환학생들이 따르시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아, 예, 저는 청소년 교환학생 지도교사입니다. 아, 지도교사요? 그렇다면 교환학생들이 이곳 한국에 와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아, 우선 우리 학생들이 학교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는 걸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학교 모든 것을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국에 와서 학교도 다니고 또 호스트 부모님들이 부모님으로서 학생들을 보살펴주고 또 여행도 다니고 한국 언어도 배우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봉사자들의 신명나는 장기자랑 시간. 다들 끼와 열정이 대단했는데요. 봉사할 땐 열심히 봉사하고 축제는 열정적으로 즐기는 모습들이 정말 멋집니다. 자, 그럼 끼 많은 참가자들을 만나볼까요? 네, 이곳에는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아, 네, 지금 로터리 클럽에서 노래 부르려고 또 저기 다문화 가족 사랑회에서 공부하고 한국어 공부하고 또 미싱도 하고 많이 참여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우리 회장님이랑 같이 춤추고 이제 노래 부르려고 이제 나왔어요. 예. 준비 많이 하셨나요? 준비는 많이 하셨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살짝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예. Let me be there in your morning. Let me be there in your night. Let me change whatever's wrong and make it right. 안녕하세요. 지금 보니까요, 무대 의상도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셨어요. 네. 무대 오르기 전에 각오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가 너무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성과가 어떻게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몇 등 예상하세요? 그래서 3등 안에 들면 좋겠어요. 1등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 3등 안에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화이팅 하고요. 3등 되길 기원합니다.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봉사를 한다는 것. 내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이 가진 의미는 그 어느 것보다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봉사와 평화 함께해요. 사랑과 나눔을 통한 국제 봉사단체에서요, 그동안 실천했던 봉사활동에 대한 화합과 결산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봉사자님들의 따뜻한 마음 또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은데요. 봉사는 많은 것을 주기도 하지만 더욱더 큰 것을 얻기도 한다고 합니다. 봉사자분들은 그 안에서 사랑도 받고 용기도 더 얻는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분들을 응원하면서 제 주변의 작은 도움부터 실천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도 더욱더 따뜻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뵐게요. 여러분, 첫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구나 사람을 만날 때 첫인상이 좋게 보이기 위해서 신경을 쓸 텐데요. 이 첫인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 어딘 줄 아시나요? 얼굴도 눈도 아닌 바로 헤어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이 헤어스타일은 그만큼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데요. 멋진 헤어스타일을 위해서는 모발의 건강이 우선시돼야 하겠죠. 오늘 건강보감에서는 건강한 모발을 위한 방법들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핫 이슈 건강보감의 건강한 리포터 이삼남입니다. 예전에는 중장년층의 고민이었던 탈모가 요사이 20, 30대 젊은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건강보감에서는 스트레스성 탈모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바쁜 스케줄과 업무에 짓눌리고 있는 현대인들. 하루하루 쌓여만 가는 스트레스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탈모. 사람들의 걱정과 고민은 늘어만 가는데 스트레스성 탈모의 원인과 예방법 함께 알아봅니다. 스트레스성 탈모도 자연 치유가 가능한가요? 제가 스트레스가 많이 심해서 그런지 탈모가 심한 편입니다. 탈모 예방에 효과가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누구나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원형 탈모가 생기나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이 탈모 인구가요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정말 대단한 수치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근데 이 스트레스가 탈모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나요? 네, 예전까지는 탈모를 이제 유전성 탈모 또는 남성 호르몬성 탈모라고만 주로 봤는데 요새는 또 스트레스가 크나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이제 몸에 만성염증이 생기면서 탈모를 유발한다고 하는데요. 저희 한방 쪽에서도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의 전반적인 신진대사가 높아지면서 열이 오르게 되고 그 열이 결국에 탈모를 유발하게 되는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탈모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탈모에 직접적인 연관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성 탈모의 종류와 특징이 궁금하네요. 네, 스트레스성 탈모가 두 가지로 크게 보는데요. 하나는 흔히 머리 빠지는 이 급성 탈모로 나타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동전 크기만하게 이 구멍이 나는 원형 탈모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몸의 균형이 깨지고 몸이 많이 힘들다라는 표현이긴 한데요. 급성 탈모보다는 아무래도 원형 탈모가 이 면역계 질환이기 때문에 원형 탈모가 좀 더 중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원형 탈모는 또 이 급속하게 빠지면은 전두 탈모로 머리가 전체 다 빠지는 양상을 띌 수 있으니까 원형 탈모를 겪으시는 분들은 지금 내 몸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구나를 꼭 인지를 하시고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의 현대인들은요, 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 스트레스성 탈모도 연령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질환인지요? 유전성 탈모 같은 경우는 보통 4, 50대쯤 나타나고요. 남성형 탈모는 주로 남성들에게만 나타나고 또 호르몬 불균형 탈모는 호르몬의 이 변동이 큰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반면에 이 스트레스성 탈모는 남녀노소에 관련 없이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급성 탈모는 예전에 보통 탈모가 30대 이후에 나타났는데 요새는 젊은 친구들, 중학생들부터도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원형 탈모는 이 4살짜리부터 또는 60세, 70세 어르신들까지도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들이 아무래도 스트레스성 탈모에 쉽게 노출이 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이 잠을 잘 못 자거나 예민한 분들이 이 스트레스성 탈모를 더 조심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잠을 많이 못 주무시고 또 예민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은 부신 기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 탈모와도 관련이 많고 이 부신 피로증후군이라고 있는데 부신 피로증후군의 증상은 아침에 잘 못 일어나고 오전보다 오후가 좀 더 쌩쌩하고 예전보다 좀 더 민감하고 예민해지는 증상들을 겪어요. 이 부신 피로가 누적이 되면은 또 스트레스를 더 쉽게 받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면 또 잠 못 자고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성 탈모가 나타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정말 쉬운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 전중혈이라고 양 젖꼭지 사이 가슴 정중앙을 눌러보시면 압통이 있으신 분들은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눌러보시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를 한번 인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이 스트레스가 해소될 경우에요, 자연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단기적으로 사건이 있어서 그게 해소가 됐을 때 그리고 탈모가 진행되지가 오래되지 않았을 때는 해소가 되면서 탈모가 중지될 수 있지만
이 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이게 두세 군데 이상 벌어졌을 때는 해소가 되더라도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급성 탈모가 이제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만성 탈모로 넘어갔을 때는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몸의 균형이 깨지고 전반적으로 몸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치료를 해야 탈모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스트레스성 탈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다른 원인을 가진 탈모가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혹시 더 영향을 받기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탈모가 나타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호르몬의 불균형도 있고요. 또 식습관의 불균형 또는 급격한 다이어트, 유전성 탈모도 있고요. 근데 내 몸의 균형이 깨져 있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전반적인 신경계에 부조화가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열이 위로 얼굴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탈모가 진행되는 분들은 더 급격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탈모가 진행되는 양상이 있는데요.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현대인들은 또 끝나고 맥주 한잔 하고 또는 먹는 걸로도 풀고 또 퇴근 후에 이제 자기 싫고 또 늦게 주무시고 하시잖아요. 스트레스 해소를 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술을 많이 드시는 것도 탈모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요. 또 담배도 말초 혈액순환을 끊기 때문에 탈모에 안 좋은 연구도 많습니다. 또 폭식, 과식, 야식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면 이 췌장 기능이 많이 항진되고 그러면서 열도 나고요. 그리고 잠을 안 자게 되면 또 깊게 못 주무시게 되면은 부신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서 몸 전반적인 대사도 떨어지고 그거에 의해서 탈모가 진행되니까 올바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올바른 스트레스 해소법 좀 소개 좀 해주세요. 흔히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는 운동하라는 거고요. 하나는 명상이나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이 전반적인 몸의 순환력을 높여주고 또 몸이 스스로 열을 조절할 수 있게끔 훈련해 주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고요. 또 운동하면서 머리가 좀 쉬니까 스트레스로부터 해소가 되는데 문제는 이 운동을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또 운동하려면 또 스트레스가 돼요. 근데 현대인들이 이 목표 지향성이 많잖아요. 목표를 추구하고 또 뭐든지 참으면서 이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거에서 가장 손쉬운 해결 방법은 그냥 멍하게 신경 내려놓고 편하게 마인드 컨트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거를 명상이나 릴렉스 요법이라고 하는데요. 누워서 호흡에만 신경 쓰시고 다른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게 스트레스성 탈모에 굉장히 도움이 큽니다. 이 스트레스성 탈모 치료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스트레스성 탈모 치료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생활 관리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외부적인 요인으로부터 버텨내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평상시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시는 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치료법 저희가 하는 방법은 이제 스트레스에 의해서 몸에 부조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머리로 열이 올라가거든요. 그거를 조화롭게 만들어주면서 탈모를 먼저 중지를 시키고 몸의 전반적인 대사가 떨어진 거를 다시 끌어올려주면서 머리를 나게 탈모 치료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약물이나 두피 치료요법, 침법 이런 걸 통해서 탈모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성 탈모에 대한 증상이나요, 자가 진단법 좀 알려주세요. 스트레스성 탈모이기 때문에 제일 큰 눈에 띄는 특징은 탈모량이 늘어난다는 거고요. 스트레스 사건이 있은 지 1, 2주 만에 이게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게 누적이 됐을 때 그것도 한 1, 2개월 이상 누적이 됐을 때부터 탈모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스트레스에 의해서 탈모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표현 중에 열받아서 머리에 뚜껑 열린다는 표현이 있듯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평상시에 얼굴이 쉽게 붉어지고 열감을 느낀다던가 두피가 뜨끈뜨끈하게 느껴지시던가 또 스트레스 상황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지니신 분들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잠에 큰 문제가 생겨요. 잠들기 어려운 인면장애가 생기거나 불면증이 생기거나 잠들어도 충분히 깊게 못 자면서
꿈을 계속 꾸고 또는 쉽게 깨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부신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서 만성 피로로 이행되기 쉽고요. 예전보다 더 예민해지기 쉽기 때문에 또 악순환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탈모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하면은 스트레스성 탈모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거에 의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스트레스성 탈모가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좀 머리가 빠지네라고 인지를 해도 금방 나아지겠지 하고 이걸 방치하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이 스트레스성 탈모가 한 달 정도 지속이 되다 멈추면 참 다행인데 3개월, 6개월 이상 탈모량이 꾸준히 많고 몸에 이상한 새로운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내 몸의 균형이 많이 깨졌다라고 인지를 꼭 하면서 치료를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그것까지 이제 되지 않도록 평상시에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칙적으로 또 잠 많이 주무시고 먹는 거 조심하시고 술 피하시고 하면서 평상시에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셔야 또 스트레스성 탈모를 예방할 수 있겠고요. 스트레스성 탈모에 또 요새 봄이 참 하늘이 이쁘죠. 너무 일에만 치우치게 생활하지 마시고 가끔은 하늘도 좀 바라보고 봄을 만끽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VJ 핫이슈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VJ 카메라는 언제나 여러분께 열려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많은 제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재미난 이야기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실록의 계절,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됐습니다. 이 5월의 시작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